썩었으니까 그 부분을 박박 긁어내야 되겠죠. 박박 긁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식병소를 제거할 때 쓰는 도구는 이름이 뭡니까?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내자. 숟가락으로 스푼 익스카베이터. 스푼 기억하면 돼. 스푼 익스카베이터 박박 긁어낸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자, 치질 제거라는 거 있죠. 그래서 치과에서 쓰는 드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막 갈아서 정교하게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핸드피스라고 하죠. 그래서 핸드피스는 어떤 거다? 목적이 용도가 치질 제거라고 했었죠. 이거는 속도가 윙 하고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고, 그래서 고속도 있고 저속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자, 치과에서 환자가 눕는 진료용 의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적으셔야 되겠죠? 유니트 체어라고 하겠죠. 유니트 체어. 자, 유니트 체어는 환자가 눕는 의자인데, 자, 환자분 진료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의자를 어떻게 하대요? 원래는 앉아져 있었는데 그 의자를 어떻게 하대요? 바로 눕히죠. 그래서 수평으로 눕히죠. 진료할 때는. 이해되시겠죠? 그럼 눕혀서 진료를 받았어. 그럼 진료 다 끝났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눕혔던 수평으로 했던 의자를 수직으로 세워주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진료를 할 때 아픈 치아가, 진료해야 될 치아가 상악이 아니라 하악이야. 하악일 때는 여러분 완전히 다 눕혀버려서 진료하는 것보다는요, 반자위처럼 반 정도 눕힌 자세가 진료하기가 좋아요. 그 부위를 보기가. 하악일 때는, 아래쪽일 때는. 그래서 하악을 진료할 때는 반 정도 수평 자세, 반 수평 자세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치과 기구 중에서 여러분, 자, 치아를 소형 재료 같은 거를 핀셋으로 콕콕콕콕 집어 넣었어요. 그럼 이제 집어 넣었으니까 붙어야 되겠지. 그럼 붙으려면 말려줘야 되지 않을까? 드라이기로 말려주는 것처럼. 그럼 그때 뭐가 나와야 될까요? 공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안에를 뭔가 좀 씻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구는 공기가 나올 수도 있고 물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 이 기구 이름을 공기물 사출기 또는 다른 말로 3웨이 실린지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공기를 나오게 해서 치아를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게 해서 세척하고 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진공흡입기 8번 기억합니다. 8번에 진공흡입기 석션기요. 석션 팁은 환자가 바뀔 때마다 교환을 한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진료기구를 배열할 때는 어디서 어디로 배열한다? 좌에서 우측으로 배열한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의자는 의사의 스툴보다 어떻게 한다? 높게 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에 세면대가 어딨니? 라고 환자가 찾을 수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세면대는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12번에 자, 치과에서 기구 소독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적으셔야 되겠죠. 고압, 증기, 멸균이라는 거. 고압, 증기, 멸균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하지 마. 그냥 치과 기구 소독하면 고압, 증기, 멸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쓰는 교정기구, 또 유리 소독 이런 거 전부 다 고압, 증기, 멸균이에요. 그럼 고압, 증기, 멸균 하고 나서요, 그거를 어디에다 넣어서 보관한다?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서 보관하면서 꺼내서 쓰는 거죠. 되셨습니까?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고압, 증기, 멸균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의치라는 거 있죠. 의치. 자, 의치는요, 의치는 우리가 의치 세정제로 닦죠. 칫솔이나 의치 세정제로 닦을 건데 만약에 좀 깨끗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요, 소독수에다가 닦기도 해요. 뭐 소독수에 닦기도 하는데 문제에서 소독수에 담근다 이런 말하면 틀렸어. 소독수에 담근다 이 말은 X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의치를 반드시 빼야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수술실 갈 때 의치 빼죠. 왜? 거기에서 의치가 턱 떨어져 버리면 기도 막히잖아요. 그리고 또 모의식일 때, 그리고 경련일 때 의치 뺄 거야. 이때도 왜 뺍니까? 기도가 막힐까봐.
그래서 수술실 갈 때, 의식이 없을 때, 경련할 때 이럴 때는 의치 빼요. 밥 뭐 잠잘 때 이런 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거 빼고 의치를 뺀다 하면은 수술실 갈 때, 무의식일 때, 경련일 때 이럴 때 뺀다는 거. 그러면 의치를 닦는 순서라고 돼 있죠. 요거는 기본 간호에 있는 부분인데 치과 쪽에 나와서 그냥 같이 했습니다. 의치를 닦는 순서라고 해서 칫솔에다가 세정제 묻혀서 안쪽에서 닦고 바깥쪽 닦고 씹는 의치판 닦는다. 참고로만 읽어주시고요. 자, 그 밑에 중요하죠. 치아 우식증 예방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치아 우식증 예방. 그러면 치아가 썩는 거를 막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칫솔질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칫솔질이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기는 어떤 시기가 좋습니까? 탄수화물은 안 좋아. 왜? 탄수화물의 형태가 마지막 형태가 뭐예요? 포도당이잖아요. 그래서 당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어떻게 먹자?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자. 그리고 치아에 도움이 되는 게 칼슘, 그리고 조심, 단백질, 그리고 인 이런 게 좋아요. 칼슘, 단백질, 인 좋아요. 그리고 음료수는 안 좋겠죠. 단 게 들어있겠죠. 음료수는 제한해. 그리고 또 치아가 충치가 안 생기려면요, 음식물이 딱 먹었을 때 좀 물이 많아가지고 씻어내는 효과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럼 물이 많은 음식 하면 대표적으로 과일, 야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과일, 야채 같은 거 좋아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해야 되겠죠. 몇 개월마다 해요? 6개월마다. 검진하고요. 그리고 또 불소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럼 이때 불소를 많이 쓰면 과량이면 적으셔야 되겠죠. 무슨 치아가 된다? 반상치가 된다. 되셨습니까? 반상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불소로 또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로 좀 발라줄게요. 불소 도포 하겠습니다. 그럼 불소 도포는 언제부터 합니까? 6세부터 뭐가 났는데 하악에 있는 제1대구치가 났잖아요. 영구치가 났잖아요. 그래서 6세부터 하고요. 몇 개월마다 하는 게 좋다? 6개월마다. 구강검진은 6개월이잖아요. 불소 도포도 6개월마다. 되셨습니까? 6세부터 6개월마다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불소 용액으로 양치하자. 그럼 불소 용액으로 양치할 때 매일 할 때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할 때가 있죠. 매일 할 때는 적으셔야 되겠죠. 불소 농도는 0.05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얼마로 할까요? 2배로 진하, 4배로 진하게 0.2로 하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아의 면에 열구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치아 위에 홈이 패인 거. 그럼 그 홈 패인 자리에 음식물이 끼이잖아. 그럼 충치가 되니까 그 부분 열구라는 그 꼴짜기에 홈이 패인 부분을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홈이 안 보이게 메꿔버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치면 열구 전색이라고 하죠. 치면 열구 전색.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또는 이 치아에 그 홈이 새인 꼬랑 그걸 뭐라고 한다? 열구라고도 하고 또는 소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열구, 소화, 꼬랑 홈파인 거예요. 그 부분을 메꾸자는 말을 전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구, 소화, 전색법 이 말이나 치면 열구, 전색이나 열구 들어가면 치아홈을 메꾼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치아홈 메꾸기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거를 실란트 한다 이렇게 하죠. 이거 하면은 충치가 안 생기겠지. 음식물이 거기에 못 끼니까. 되셨습니까? 자, 요런 것들이 충치, 치아 우식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5번 마지막으로 부정교합을 교정하는 거. 자,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하고는 충치와는 상관이 없다. X라고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 졸다가 X 안 적으면 안 돼. X 적어놔야 돼. 부정교합하고 충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여러분 기본 간호에도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좋은 칫솔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자, 그 중에서 여러분 5번에 보면 노인은요 어쨌든 손에 쥐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 쥐는 힘이 약하면 뭔가 손잡이가 조그만 거면 더 놓치기가 쉽지. 그래서 노인들은 손잡이가 어떤 게 좋아요? 큰 게 좋아.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여러분 조그만 거 하면 놓치잖아. 그러니까 큰 거 쥐어주면 손에서 쥐고 있기가 훨씬 수월하죠. 노인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노인에게는 손잡이가 큰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치실 있죠. 자, 치실은요 칫솔질 전에 사용한다. 자, 치실은 칫솔질 하고 쓴다라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교재에 설명이 되었는데 바뀌었어요, 여러분. 치실은 칫솔질 전에 일단 먼저 한번 그거 청소하는 거예요. 치실은 칫솔질 전에 사용한다. 되셨습니까? 요게 칫솔질 전에 쓴다는 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구강청결 간호예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언급을 해볼 부분은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7번에 효과적인 칫솔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때 칫솔질 할 때는 치아의 어느 쪽을 먼저 닦는다? 바깥쪽을 먼저 닦아요. 바깥쪽을 닦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갈 거야. 어금니 안쪽으로 들어갈 거야. 바깥을 먼저 닦고 안쪽으로 닦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앞니의 안쪽을 닦을 때는 칫솔을 당연하지 않나? 안쪽을 닦는 칫솔을 약간 수직으로 세우는 거죠. 수직으로 세워서 닦아라. 그래서 바깥쪽을 닦고 어금니 안쪽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되셨어요?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치과에서 부정교합이죠. 부정교합. 여러분, 교합이라는 게 뭔데요? 교합이라는 거는 상악, 하악, 앞니, 아랫니가 입을 악 다물었을 때 약간은 앞니가 약간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다물었을 때 조금은 나와서 딱 다물어지는 게 교합이야. 근데 이게 틀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이 부정교합은 교정치료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때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후천적인 것도 있어. 그럼 후천적인 거라면 습관이니까 턱 깨는 거, 턱을 깨니까 아래 턱 쪽이 발달이 돼서 앞으로 돌출되는 거죠. 또는 이 펜 같은 걸로요, 애들 중에서 앞니를 툭툭툭 건드리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것도 안 좋아요. 부정교합 원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톱 뜯는 거 있죠. 그럼 손톱 뜯으면 이 아래턱 쪽이 발달하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후천적인 요인이에요. 그럼 이때 부정교합이 후천적인 요소일 때는, 후천적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 처음부터 안 생기게 습관이 안 들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부정교합이 안 생기게 습관이 안 들게 한다 이런 말하면 그건 뭐예요? 1차 예방에 들어가겠지. 1차 예방, 안 생겼을 때 턱 깨지 마, 안 생겼을 때 이 손톱 뜯지 마 하는 거죠. 그건 1차 예방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유전적이라면은 1차 예방은 힘들지 않을까? 유전적이라면. 그럼 그거는 이미 갖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가 안 좋다든지, 그죠? 갖고 있다면 그때는 이왕이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고 빨리 더 좋게 만들자 하는 거니까 몇 차에 속할까? 2차 예방에 속해요. 그래서 부정교합이 후천적일 경우는 처음부터 안 생기게 습관 안 들게 하는 거면 1차에 들어가지만 유전적인 거라면 2차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럼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부정교합은 3가지가 있는데 1급, 그리고 적으셔야 되겠죠. 2급, 그리고 3급 3가지가 있어. 1급, 2급, 3급. 맞나요? 자, 그러면 1급은 여러분 여기 봐봐. 1급은요 치열이 좀 삐뚤삐뚤한 거야. 치아가 배열이 좀 자기 멋대로 된 거야. 치열이 고르지 못해서 이 교합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1급이에요. 그림에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2급인 경우는요. 어디가 좀 나왔어? 다물었을 때 여기 봐봐요. 앞니 쪽이 좀 더 앞으로 돌출됐어요. 앞니가 났어요. 앞니가 상악이 돌출됐어요. 그럼 몇 급이다? 2급이에요. 그러면 3급은 어떤 거예요? 아랫턱 쪽이 앞으로 삐져나왔어요. 아래턱 쪽이, 아래쪽이. 그래서 아래턱 쪽이 나온 거니까 주걱턱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뭐다? 3급이에요. 그래서
자, 1급은 치열이 삐뚤삐뚤한 거 1급. 그 다음에 윗니가 나온 거는 2급. 아랫니 쪽이 나온 거는 3급. 되셨습니까? 3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발치후 주의사항.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치후 주의사항 기억하실 것. 자, 솜은 1시간 정도 뒤에 뱉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인, 침과 피는 어떻게 할까요? 침과 피는 적으셔야 되겠죠? 삼킨다. 그 다음에 발치 당일에 목욕을 하는 거는 좋을까 나쁠까? X 적으셔야 되겠죠? X. 그리고 더운 물 마사지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X. 그리고 금주, 금연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가 출혈이 더 되면 안 되니까 얼음찜질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어서 보면 자, 발치 당일은 칫솔질하는 거 어때요? X예요. 그럼 뭘로 할까요? 구강 용액으로 각을 하겠습니다. 용액으로 양치하는 거는 동그라미 맞는 거죠. 표시 잘하세요. 그 다음에 발치한 당일은요. 심한 운동하는 거 X. 그 다음에 6번 음압을 유발하는 행위. 음압을 유발한다면 뭐 이게 어떤 게 대표적인 거다? 빨대 쓰는 거 또는 담배 피는 거 쭉 빨아당기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음압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자극을 받아서 피가 더 나요. 그래서 음압을 유발하는 행위 표시하세요. X. 그리고 빨대를 사용하는 거 당연히 X. 그래서 아까 담배 피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유동식, 액체 형태 또는요 부드러운 음식, 연식 같은 거죠. 부드러운 음식 같은 거를 섭취하라 하는 거. 자, 발치하고 나서 주의사항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임플란트라는 게 있겠죠. 임플란트는 이 뼈 안에다가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은 뭔가 안에다가 뭐가 넣었지. 그죠? 인공적으로 넣었죠. 넣어가지고 자연 치아처럼 만들어 두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아마 문제집 풀 때 용어 정의가 한번 물은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악골 내에, 악골이는 턱뼈 안에 매개체를 넣어서, 여기서 키워드는 매개체를 넣어서 뭔가 중간 역할하는 걸 넣었다는 거야. 넣어서 자연 치아와 같은 역할 하는 게 뭐죠? 임플란트죠. 그럼 이때 잇몸뼈는 언제 정도쯤에 이게 딱 매개체 넣었을 때 자기 것처럼 자리를 잡는다?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스케일링은 다른 말로요, 치아의 면을 아주 미세하게 간다. 그래서 치면세마라고 합니다. 치면세마, 그 말이나 스케일링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 그러면 스케일링은 얼마마다 하는 게 좋아요? 6개월마다. 치과에서는 다 검진이 몇 개월마다요? 6개월마다 검진이 이루어지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보시고. 자, 여러분, 포스트잇이나 여백이 없다면 포스트잇을 준비하셔서요. 하나만 더 추가로 적어보면요. 자, 우리가 모든 파트에서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다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적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라고 한번 나눠볼게요. 1차 예방,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요? 2차 예방, 2차 예방, 그 다음에 3차 예방, 3차 예방.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몇 차일까요? 자, 불소 양치 하면 몇 차일까요? 1차지. 그래서 불소 용액으로 양치한다 이런 말하면 1차 예방. 다음 중 1차 예방에 속하는 것은 아닌 것은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치아의 면에 올짜기 그 부분을 메꾼다 그랬죠. 그럼 메꾸면 충치가 안 생기게 미리 안 생기게 메꾸는 거지. 충치 생겼을 때 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몇 차다? 1차 예방이에요. 그 다음에 충치 안 생기려면 여러분 탄수화물 같은 거, 당 같은 거 어떻게 먹으랬어요? 적게 먹으라 그랬지. 그래서 식이 조절을 하는 거. 이거는 안 생겼을 때 하는 거죠. 이거 몇 차다? 1차예요. 그러면 이거는 몇 차예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스케일링은요? 치면세마. 스케일링은요?
이거 안 생겼을 때 미리 하는 거야. 안 생겼을 때 치석 제거하는 거죠. 안 생겼을 때 하는 거죠. 몇 차다? 1차 예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치면 세마 스케일링입니다. 1차 예방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치은염 치료. 치은이라는 건 잇몸을 말해. 잇몸을 치료한다. 이러면 몇 차다? 1차 아니야. 잇몸이 아프다면 이거는 더 심해지기 전에 막자 해서 2차 예방에 들어갑니다. 치은염 치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치아가 썩었대요. 썩어가지고요. 그 자리를 스푼 익스카베이터로 박박 긁어냈어요. 긁어냈으니까 그 자리가 구멍이 뻥 뚫렸겠지. 그럼 그 움푹 패인 부분에 어떻게 할까요? 뭔가 보존 재료로 메꿔야 되겠지. 그 메꾸는 거를 충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썩은 부분을 박박 긁어내고 그 안을 메꾼다, 때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몇 차다? 2차 예방이에요. 왜? 1차는 아니잖아. 이미 치아가 썩었으니까 그 자리를 박박 긁어내고 메꾸는 거니까요. 2차 예방이죠. 더 심해지지 않게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3차 예방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하면은 3차 예방하면요. 자, 우리가 신경치료 받는다 이런 말하죠. 신경치료 받는다. 그걸 엄밀히 말하면 어디를 치료하는 거예요? 치수를 치료하는 거죠. 치수. 왜? 치수에 뭐가 있으니까?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니까. 그죠? 치수까지 치료한다면 이미 진행이 너무너무 많이 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몇 차다? 3차 예방이에요. 왜? 치수는 범랑질, 상아질, 백악질 가장 안쪽에 치수가 되니까 그쪽까지는 갔다면 갈 때까지 많이 더 상한 거죠. 그게 치수병 3차 예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돼서요. 치아를 뺐어요. 뽑았어요. 몇 차요? 3차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우리는 의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치를 했어요. 몇 차다? 3차예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다가 매개체를 넣어서 자연 치아처럼 만들게요. 그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임플란트라고 했죠. 임플란트. 자, 이걸 했다면 몇 차다? 3차 예방에 들어가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다 물어볼 수 있어. 이게 몇 차냐 하는 거. 그래서 치과에서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것. 정리 치과 마무리 잘 하십시오.